4. 몸부림치는 백범. 하진은 한국에 해방군으로 온 사람이 아니고 점령군으로 온 사람이었으며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 사람이었다. 동시에 한국을 친일파가 다스리게 기반을 다져준 사람이었다. 일명 태평양의 패튼이라고 하던 하재였지만 한반도에서의 그의 행각은 완전히 낙제 점수였다. 원래 남한군정 사령관 내정자는 스티릴 육군대장이었지만 장제스와의 불화 때문에 불발되었다. 그 다음으로 임명하려 했던 사람은 위드마이어 장군인데 그도 중국에서 국공내전 중재 문제 등의 일 때문에 임명이 철회되었다. 하진은 전형적인 미국 군인인데다 정제 감각은 전무하여서 피하도 구분하지 못하였다. 다른 사람도 아닌 여운형에게 대뜸 물었다. 당신은 일본하고 무슨 관계가 있소? 아무런 관계도 없소. 하고 대답한 여운형에게 이번에는 일본 놈한테 얼마나 받아먹었냔 말이오. 라고 질문하는 등 고소를 금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여운형은 기가 막혔다. 뭐라고? 이 한심스러운 인간 같으니라고. 당신 내가 누군 줄이나 알고 있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도 뭐? 말 조심해. 너야말로 여기가 어딘 줄이나 아는 거야? 이 새끼. 퍽큐 하고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여운형도 네 이놈 하면서 벌떡 일어섰다. 부관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말렸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주먹 다짐이 벌어질 뻔하였다. 성조기는 군정을 실시하는 3년 내내 총독부 건물에 개양되고 있었다. 아베가 쓰던 조선 총독 사무실은 그대로 하지 총장의 집무실이 되었다. 총독 부청사는 미 군정의 캐피탈 홀이라 불리게 되었고 나중에 우리말로 중앙청이라 불리게 되는데 이는 정인보 씨가 캐피탈 홀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었다. 하지가 조선에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오키나와 주둔 24군단 사령관이었기 때문이었다. 그저 한반도 38도선 이남을 접수하라는 메가더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무작정 온 사람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보다 조선 총독부를 더 신뢰하였고 우리 광복군이나 독립군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일본군 출신 친일파를 동원하여 군정을 유지하였다. 하지는 한인들은 일본인에게 강탈당하고 매를 맞았다고 떠들어대지만 증거가 거의 없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였고 심지어는 김구를 다시 중국으로 추방하려고까지 하였다. 친일파 정사는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친일파들은 모조리 서북청년단이니 조선민족청년단이니 대동청년단 등 구구단체에 가입하여 독립군, 민족주의자를 압박하는 선봉대가 되었다. 그들이 새로 만들어낸 용어가 빨갱이였다. 친일파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독립군이나 민족주의자에게는 무조건 빨갱이라는 감투를 씌우고 있었다. 그것이 친일파들이 면죄부를 얻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일 뿐더러 오히려 자기들이 국가에 공헌하고 있다고 역으로 큰소리칠 수 있는 방편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반민특위에 의해 1차로 체포당한 친일파 478명마저 모조리 박면해버리고 말았고 48년에는 반민특위 자체를 해산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국내인들의 통일 반대는 또 웬 말인가. 그들은 벌써 아베가 말한 것처럼 식민지 생활의 습관이 되어 남의 눈치 보기 선수가 되어 있었고 민족 본연의 양심대로 움직이는 군중이 아니었다. 여기서 김구는 커다란 결단이 필요했다. 김구는 죽음을 불사하고 북행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 1945년 12월에 소위 미영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렸고 거기서 미영중소 4개국에 의한 세고 5년의 신탁 통치안이 가결되기에 이른다. 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임정을 중심으로 국민총동원위원회가 결성되어 반탁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때 임시정부 측은 결사적으로 반탁을 주장하였지만 박헌영 측의 좌익 계열은 찬탁을 주장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좌우 제휴에 의한 민족통일 공작은 여간 어려운 과제가 되고 말았다. 그러던 중 46년 1월에 미소 공동위원회 예비회담이 열렸으나 차츰 결렬 상태에 빠져들어 가고 있었다. 이의 타개책으로 이승만은 한민당과 함께 민족통일총본부를 조직하고 자율정부 운동을 벌였다. 이승만은 정읍 발언에서 얄타회담과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의를 취소하여 38선과 신탁통치를 없애고 즉시 독립과도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 개통의 한독당은 국민의회를 구성하여 반탁운동을 근본으로 하되 좌우 합작과 남북통일을 실현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김규식, 여운형 등 중간 우파와 중간 좌파가 주도하여 좌우 합작운동을 추진한다. 46년 12월 미 군정은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을 창설하였고 47년 6월에는 미 군정청을 남조선 과도정부라고 칭하였다. 47년 5월에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 이 무렵 미소 냉전이 격화되면서 미소의 의견 대립으로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상태로 결렬되고 말았다. 이에 미국 정부가 47년 초부터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정책 변화를 가시화하였다. 그해 3월에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여 냉전 체제를 공식 출범하고 6월에는 마셜 플랜을 제시하였다. 47년 7월 초까지만 해도 그나마 미소 공동위원회는 성공적으로 비춰졌지만 7월 19일 여운형이 암살됨으로써 좌우 합작 운동은 사실상 결렬된 셈이다. 여운형은 45년 8월 15일 당일 밤 자신이 이미 해방 1년 전인 44년 8월에 결성한 건국동맹을 모체로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스스로 위원장을 맡고 9월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을 결성한다. 46년부터는 김규식, 안재홍 등과 함께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향해 좌우 합작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이를 반대하는 세력으로부터 테러를 당했다. 민족 지도자 여운형은 테러와 끈질긴 악연을 지니고 있다. 1929년 중국에 있을 때 정치 테러 2차례, 1945년 8월 이후부터 1947년 암살되기까지 2년간 총 10차례의 테러를 당한다. 드디어 47년 7월 19일 서울 해화동 로터리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백의사의 집행부장 김영철이 선정한 한직은 등 5명의 집중 사격을 받고 사망한다. 중국 장제스의 테러 집단 남해사를 분단 백의사는 45년 11월경에 월남한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조직되었다. 백의사는 임시정부 재무부장 신익희가 야심적으로 조직한 정치 공작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방 이후의 신익희는 김구와 정치 노선이 달라지면서 이승만 계열과 손을 잡고 있었다. 이승만이 아직 이화장으로 입주하기 전 도남장 시절에 반 이승만파로 유명한 전남도지사 서민호가 이승만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당신께서는 여운형 암살 기도가 이렇게 여러 번 있어도 왜 철저히 범인 검거를 하라는 명령을 한 번도 내리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나더러 범인 검거령을 내리라고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것입니다. 뭐요? 당신이 임시정부 주석 아니십니까? 미 군정청에라도 의뢰하여 범인을 잡아서 처벌하여야지요. 듣기 싫어요. 누구한테 죄를 둘러씌우려는 것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여운형 암살은 주석께서 묵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묵인이라니요. 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서민호는 직감적으로 여운형의 생명이
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하였다. 서민호는 이왕 이승만과 독대한 김에 묻고 싶은 말을 하였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것은 화제가 좀 다릅니다만 새로 건립할 국가에서는 대한제국의 황가를 부활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랑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디 황가 부활이라니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왜요? 오히려 민주주의의 선진국가라는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나라들도 모두 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일본도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하고서 미국에 요구한 가장 큰 조건이 일본의 황실을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자 비로소 일본은 완전한 항복을 한 셈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나라에 황제나 왕이 있으면 대외관계나 국내 정치 안정이 훨씬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뭐가 좋다는 것입니까? 최고의 인사로 대통령이나 수상만 있으면 그가 무너졌을 때는 위로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 대통령이나 수상은 신성도가 없는 인간이 직접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뀔 염려가 없는 황제가 있으면 위로 한 단계 더 안전장치가 있는 셈이지요. 황제는 정치는 안 하고 상징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뀔 염려도 없고 외국과의 외교에도 훨씬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다면 왜 미 합중국 같은 나라가 그런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미국에 무슨 역사가 있어서 황실 운운하겠습니까? 미국 역사란 것은 기껏 해보았자 2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조선은 단군 왕검에서부터만 시작해도 5,000년의 역사입니다. 환인, 환웅, 치우천왕까지 합하면 9,000년의 역사가 됩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역사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나도 알만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같이 미국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말이 좀 통할까 했더니 영 안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황실과 황족들은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새로 독립된 민주국가에 황실이니 황족이니가 어디 있어요? 미 합중국처럼 맨 위에는 대통령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당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나와 당신과는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민호는 무엇인가 굳은 결심을 한 듯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섰다. 이승만을 뒤로하고 서민호는 도남장을 나왔고 그런 사흘 후에 여운형은 진짜 암살을 당하고 만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미 군정청장 하지중장은 얼마 전 이승만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서 귀하가 혹건의 정치적 암살을 기도하고 있다는 고발자가 있으니 즉시 중지해달라고 권고하였다. 그러자 이승만은 오히려 하지중장에게 당신은 고발자의 성함을 반로하여 철저히 조사에 편익해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발뺌을 하였다. 미 군정청에서 찾아온 브라운 중령에게 이승만은 나는 좌익 테러를 지시한 적이 없지만 좌익 테러를 중지하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라고 하여 거의 좌익 세력은 테러를 당해도 괜찮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말았다. 여운형 암살 주모자 김영철은 서북청년단과 백이사를 왔다 갔다 한 인물이었다. 동시에 미국 방첩대 CIC의 유언이기도 하였다. 유는 CIC는 미 군정청과는 다른 루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운형은 당시 한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던 인물이었다. 해방전국의 1945년 10월 잡지사 선구에서 서울시민 2,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을 이끌어갈 양심적인 지도자는 누구? 라는 질문에 1. 여운형 33%, 2. 이승만 21%, 3. 김구 18%, 4. 박헌영 16%, 5. 김일성 9%, 6. 김규식 5%로 나왔고 생존 인물 중 최고의 혁명가는 누구라는 질문에는 1. 여운형 20%, 2. 이승만 18%,
3. 박헌영 17%, 4. 김구 16%, 5. 김일성 7%, 6. 김규식 5%로 나왔다. 여운형이 암살당함으로 이제 호랑이 없는 산골에 늑대나 승냥이들만 득실거리는 세상이 되었다. 여운형은 원래 양반 가문의 종손으로 태어났으나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봉건유제를 혁파하기 위하여 신주를 땅에 묻고 단발을 하고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토지를 노비들에게 나누어주고 독립운동의 장도에 오른다. 그는 중국으로 건너가 만주의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운동 기지를 방문하고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벌이기로 굳게 다짐한다. 그는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아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1차 세계대전 강화회의에 조선의 독립을 청원하기 위하여 김규식을 파견하기로 한다. 독립청원의 주체가 필요했으므로 터키의 케말 파샤의 터키 청년당을 모방하여 신한 청년당을 조직하여 김규식을 신한 청년당의 대표로 파견한다. 또한 파리 강화회의의 독립청원서 제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일본 유학생 출신 장덕수, 이광수, 최익환을 유학생이 모인 일본 동경에 파견하여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도록 한다. 장덕수 등 청년들은 28 선언서를 가지고 다시 국내로 진입하여 손병이 든 지도자들에게 소식을 전해 3.1 독립운동을 일으키도록 계획한다. 여운형은 독립운동가가 가장 많이 집결해 있던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독립청원 소식을 전하고 많은 운동가들이 상해로 집결하도록 권한다. 그가 상해로 돌아오는 도중에 국내의 3.1 독립운동은 폭발하고 상해에 돌아오자마자 전 세계에 이 소식을 전하고 이어서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작업에 참여한다. 그러나 초대 임시의정원이 된 여운형은 다수의 인사들이 조선 왕실을 우대한다는 복병론에 찬성하자 임시정부 활동에서 멀어진다. 중국 대학의 축구팀을 인솔하고 동남아를 순회하기도 하는데 상해 야구장에서 일경에 체포되어 투옥된다. 복역 후에는 조선중앙일보의 사장을 맡다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손기정 선수가 1위로 들어오는 사진의 일장기를 말소해버린 사건으로 신문이 폐간되고 여운형도 사장직에서 물러난다. 조선중앙일보 주최 마라톤 대회에서 발굴한 손기정 선수는 여운형 아들의 양정고보 친구였다. 그 뒤 또 예비 검속으로 수감되었다가 풀려나면서 일제의 패망이 임박했다는 확신하에 건국동맹이라는 전국적인 비밀조직을 결성한다. 파리로 해방이 오자 여운형은 건국동맹을 신속히 건국준비위원회로 전환한다. 건주는 다시 신속히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그해 9월에 진주한 미 점령군은 인공을 인정하지 않으며 상해의 인정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친일파들만 비호하였다. 그때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은 남한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다. 당초 미국은 5년 이상의 신탁통치를 제안했지만 소련이 가능하다면 빨리 독립시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여 3년 신탁통치로 합의를 보았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소련은 미국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신탁통치를 주장해 관철했다고 뉴욕발로 가짜뉴스를 내보낸다. 이에 이승만, 김구 등 우파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분노를 선동하였다. 당장 독립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알고 보면 세 나라의 강대국이 합의한 것을 받아들이고 일정한 신탁통치를 거친 뒤 독립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었다. 삼상회의의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소 공동위원회가 진행될 수 없었고
남북 간에 단독 정부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 여운형이 주장한 좌우 합작이 성공된다면 이승만 등 우파는 주도권을 상실하고 발붙일 곳이 없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47년 9월에는 소련의 반대를 물리치고 한국 문제를 일방적으로 유엔에 제기한다. 47년 11월에는 유엔 총회에서 유엔 임시 한국위원단을 구성하고 그 위원단의 감시하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한다. 47년 11월 14일에 유엔 소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안과 선거 관리를 위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설치안이 가결된다. 이것은 미국 스스로가 제안했던 신탁 통치를 거치지 않은 한국 독립과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한국 통일안이 유엔에서 통과되었음을 의미한다. 북한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군 사령관은 48년 초에 활동을 개시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절한다. 이 때문에 유엔 소총회에서는 선거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하기로 결의하여 48년 5월 10일에 남한에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5월 31일에는 최초의 국회라는 것이 열렸다. 이 재헌국회는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하였고 간접선거에 의하여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실시하여 48년 9월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되고 소련을 위시한 공산제국이 이를 승인한다. 정부 수립을 끝낸 북한은 이어서 미소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소련은 48년 10월부터 철병을 개시한다. 남한에서는 공산 세력이 준동한다는 이유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을 요청한 바 있고 그 때문에 미군 주둔은 잠시 연기되기도 하였으나 49년 6월에 미국도 약 500명에 달하는 군사 고문단만 남기고 남한으로부터 철병을 완료한다.